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릴 적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고민정 의원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과의 15분간의 질의 답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색적이고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참 웃기는, 한마디로 좀 웃기는 수준이 맞지 않은 질문에 멋진 답변, 굉장히 이색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제 그 15분간의 질의 답변 내용이 말이죠, 지금 일부 유튜브 이 동영상에서 약 200만을 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고요. 댓글만도 36,000개가 넘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이 오갔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건희 여사 지금 조용한 내조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있게 되는 이 바이든 환영 만찬에 참석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잠시라도 들러서 인사말을 하는 걸, 아니면 이제 만찬 끝까지 같이 만찬을 하는 방안, 이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청와대가 완전히 우리 국민의 손으로 넘어왔잖아요. 국민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 음악회, KBS 아주 인기 좋은 음악회잖아요. 열린 음악회를 지금 KBS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지방선거 도와주겠다는 거냐. 그래서 반발이 보통이 아닌데, 자,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태영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김정은과의 공통점이 뭐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인터뷰 하면서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제가 그래서 갤럽이 드디어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10일, 그러니까 한 10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뀐 걸 뒤늦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가 51%, 그리고 잘 못한다가 34%인데요. 잘못한다는 비율이 3%나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잘한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17%로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43%인데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41%였는데 무려 10%가 빠져가지고 3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요, 2%나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은요, 작년 11월에 3주차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지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갤럽 조사로 비춰보면 3월 대선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부터 국민의힘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빠진 지역이요, 충청권이라고 합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무려 50%인데 민주당은요 13% 차이에요. 무려 37%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로 전주 민주당 지지율이 30%, 국민의힘 지지율이 48%였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말이죠, 한 주 사이에 무려 17%나 감소했어요. 자, 이거는 흔히 얘기해서 충청하면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문제가 충청권 민심에 완전히 불을 질리는 것 같습니다. 악영향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선거에서는요, 민주당이 충청권을 완전히 석권했어요. 4개 지역 전부 다 충남북하고 대전, 세종.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충청권에서 이 접전 중이다, 초접전이다,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 그래서 충남의 경우에는요, 양승조 지사 그동안에 참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양승조 지사가 성과가 좋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태흠 이 후보의 경우에는 막강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마했지 않습니까? 자, 원내대표 출마를 권성동 의원한테 양보를 하고 윤심을 등에 업고 출마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유세에 지금 돌입해 있는데,
5차 범인의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대전시장도 화태정과 그 다음에 이장우 의원 간에 엎치락뒤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 그리고 최민호 세종시장 국민의힘, 여기도요, 세종의 경우에는 친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고요. 충북선거에서는 노영민 후보가 국민의힘의 김영환 후보한테 완전히 시종일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충청권 민주당 지지율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충청으로 내려가서 지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 김만배, 그 다음에 남욱 두 사람 구속 기간이 작년 11월 22일 구속된 바 있는데 6개월로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앙지법에서 형사 22부에서요, 이 피의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바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한동훈 장관의 고민정과의 설전, 이게 130만 뷰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오늘 저녁쯤 되니까요, 오늘 아침만 해도 이제 100만 뷰를 넘었다 했는데 200만 뷰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하고요,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오늘 MBC 표창원 뉴스 하이크에 나와가지고 둘이 또 설전을 벌였어요. 여기에서 이 허은하 의원이 한동훈 장관 취임식 영상 130만 뷰를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자, 고민정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116만 뷰가 나왔다. 예, 이렇게 맞받아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거 참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또 몇만 뷰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 가지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제 어제 있었던 예결의 전체 회의에서의 정책 질의, 여기에서 고민정과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과의 설전, 이것이 지금 200만 뷰를 넘었고요. 댓글만도 한 3만 6천 개가 넘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고 또 무슨 답변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해드리면서도 이거 고민정 의원 나름대로 참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질문한 것 중에서는 조금 그럴듯한 질문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인식이 조금 수준이 좀 그렇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한 바 있고, 한동훈 장관 뼈있는 대답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정 의원과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과의 이 설전 내용, 시작 때부터 치고받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고민정 의원의 핵심적인 얘기는요, 말 좀 또박또박 해라,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기선 제압을 시도했고, 계속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 유성시 간첩 조작 사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질문 세례를 퍼붓고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것도 또 한동훈 장관을 몰아세웠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순발력과 그리고 재치 있는 답변, 그리고 강한 톤, 원칙적 대응, 이런 거를 통해서요, 고 의원의 질문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시작부터요, 한 장관한테 요즘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돼 부담스럽지 않느냐 물으니까 한 장관이 솔직히 좀 그렇다라고 짧게 대답을 하고, 고 의원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요, 답변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바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묻고, 이거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 몇 년 전 사건이나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정, 길어봤자 5년이 아니냐, 5년에 걸친 수사가 길지 않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3, 4년 정도는 됐다. 그러니까 고 의원이 다시 재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닦아 세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권력 수사에 대한 대목도 또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고민정 의원이 한 장관한테 죽은 권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 갖고 계시죠? 라고 물으니까 왜냐하면 흔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묻지 죽은 권력 수사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관 어리둥한 표정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죽은 권력이요? 라고 물었는데 고민정은 아주 태연하게 예 끝난 권력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장관은요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원칙적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재차 다그치듯이 물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 문답이 이어진 뒤에야 본론을 꺼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 장관이 이미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고민정은요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 한 장관은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은 수사에는 소환 조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법에 따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요 또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헌법상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또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요 법 이론을 말씀하시는 거냐, 왜냐하면 이거 뻔한 건데 자꾸 물으니까요. 이거는 대통령만 소출받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 의원은 해석을 묻는 것이다 이러니까요 그건 현직 대통령 본인이야 이렇게 하고 한 장관이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거냐 다시 또 범위를 물어요. 한 장관이 당연히 대통령만 해당된다 이렇게 바로 맞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 대통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러면서 영부인도 대통령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게 질문했는데요. 자, 고민정 의원의 질문 참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 저 법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하는 게 명확하다.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 장관한테 고민정 의원은 검사는 수사로 한다는 말씀하셨죠? 라고 물으니까요 한 장관이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바로 맞받아쳐요. 그러니까 다시 고민정 의원이 그 말에 동의하느냐 라고 묻지만 한 장관은 검사는 그냥 법에 따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고민정 의원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음에도 답을 잘 못하시네요 라고 비판을 또 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A 권한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민정은 검언 유착이라고 딱 부르고 한 장관의 심경을 물읍니다. 그러니까 수사로 괴롭힘을 당하면 힘들다는 대답을 이끌어내게 한 일종의 유도성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관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당시 심경이 어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심경이요? 글쎄 뭐라고 하고 힘들진 않으셨느냐 질문에 대해서는요. 개인 문제라서요 라고 이제 이 우회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민정이가 밀어붙이니까 한 장관이 개인 감상을 물어보시면 개인 감상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이 또 받아칩니다.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경을 물었는데 거기에 답을 못하시고 그러면서 장관으로서는 부처에 있는 여러 공무원과 국민들 마음까지 읽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공감 능력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그냥 워낙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많이 노력하겠다. 이 정도로 대화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약 20시간 만에 2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에 있는데 예결의 영상으로서는요 매우 이례적이다. 예.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고 의원의 질문이 이제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네티즌들 반응. 법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 능력이나 감정 타령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법사위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상관도 없는 질문을 계속한다. 우문현답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구나. 이번엔 고 의원이 한 장관을 스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 조롱성 댓글들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야당 의원들 지지자 사이에서도요. 고 의원 재선 어렵겠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러한 탄식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민정 의원
뭐 인기를 끄는 것 같지만은요, 손해보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비판적인 이 댓글을 보면 감정만 앞세우는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법의 실현은 감정과 공감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국민의 감정을 읽어낸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싸가지 없는 본인 말투나 고칠 것이지 어이없는 프레임 씌우는 거 보소. 수준 이하의 질문에 답하느라 한동훈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공감, 감성보다는 압도적으로 이성이 중요한 것 같다. 이성이 완벽히 깔려지지 못한 감성은 때법, 악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요, 오히려 고민정 의원의 공감 능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댓글 폭탄을 맞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KBS 이 방송이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특집 차원에서 열린 음악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열린 음악회 얼마나 인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비상이 걸려가지고 문체위 청와대 과기정보위원회 여기에서요 집단 성명을 내놨어요. 중단하라. 예, 더군다나 여기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니까 대중적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놀래가지고요 이러한 음악회 개최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선거 지원에 공조하는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국민의 방송 KBS가 정권의 홍보방송이 되기로 작심했는가. 이거는요 자업자득이에요. KBS가 얼마나 이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오보를 많이 냈습니까? 이러한 이 오보는요 알고서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기 위한 홍보 전이들을 하다 보니까 KBS가 그렇게 오보 방송에 열을 올려가지고 한동훈 장관한테 고발을 당했잖아요. 자, 그런 KBS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정치 뉴스가 아니고 KBS의 열린 음악회는요 우리의 감성과 관련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우리 문화활동의 문화 방송이지, 이게 즉 컬처 이런 방송이지, 이게 이 폴리티컬 정치 방송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열린 음악회를 우리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편안해지잖아요. 이 방송을 보면. 자, 그런데도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정권의 출석이다. 정권의 홍보방송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러면서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이런 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과연 누가 누구한테 비판할 얘기인지 참 답답하다. 그래서 열린 음악회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것은요 95년 5월 이후 무려 27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2박 3일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가는데, 김건희 여사 측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김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잠시 이사할 것으로 안다. 내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래서 내일 저녁에 말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환영 만찬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잠시 들려서 예를 갖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만찬에 온전히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가 오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한국은 단독 방문이지만요 일본은 쿼드 정상회의 4자 다자회의예요. 다자회의에는 지금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 잘 동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는 동행하지 않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잠시 들리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환영 만찬에 참석을 해서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더 뭐라 그럴까요? 이 각별한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